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터페이스 강좌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시면 입체감이 느끼는 그런 3D 오브젝트를 포토샵 레이어를 통해서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 바닥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된 그라디언트를 분석을 해보시면, 자, 가장 바닥은 검은색이고요. 점차 회색의 톤이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준 백그라운드를 깔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세 가지의 그라디언트를 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D 객체를 얹혀 놓은 그러한 레이어 구조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객체의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변형을 시킨 겁니다. 요거를 크기 변형, 모양 변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만드실 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는 뭐 당연히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요것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은, 자, 일단 밑바닥에 이런 식의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에 똑같은 것을, 자, 레이어 1 카피죠. 레이어 1 카피. 여기까지 똑같은 레이어를, 요 레이어를 다 복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보시게 되시면 그 위에 또 최상단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원형 선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원형의 옅은 회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위에 요거 아래 바로 아래에 레이어 2번하고 똑같은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만 조절해서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제일 위에 레이어 4 같은 경우는 테두리를 입힌 것입니다.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자, Alt 키를 눌러주세요. Alt 키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Alt Ctrl Shift N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쓰세요. 레이어를 만들 때도 이 버튼을 쓰는 것보다 단축키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리고 색깔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이 이렇게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M을 눌러서 선택 영역 모드로 놓으시고 Alt ST가 뭐죠? 그렇죠? 선택 영역 변형입니다. Alt ST 단축키를 눌러주셔서 선택 영역을 변형을 시킵니다. 자, 이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셔서 빼줍니다. 영역을. 자, 그래서 약간 입체감이 드는 그런 구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셔서 복사를 하시고 V를 누르시고 이동 모드로 변환하시고 한 2번 정도, 3번, 4번 정도 옮겨주시고 또 한 번 카피를 하시고 자, 4번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카피를 하시고 이렇게 4번 누르신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입체감이 들죠.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컨트롤 L을 누르셔서 레벨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셔서 위에 색깔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컨트롤 알트 시프트 N 눌러서 선택 영역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또 이 정도 위치에다가 알트 ST를 눌러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색상을 취하고 알트 델리트를 눌러서 자,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또 밝기를 조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위치를 뭐 적당히 변형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똑같은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하고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 값을 또 조정을 합니다. 레벨 값을 조정하고 위치도 마지막으로 또 조정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이제 테두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Alt SC Alt ES입니다. Alt ES Alt E S가 뭐였죠? 그렇죠. 획이죠. 획을 주되 폭을 6픽셀 정도 주고 색상을 약간 어두운 색상으로 입혀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자 이렇게 획이 입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안쪽에도 조금 입체감을 부여를 해보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아니 뭐 요걸 하나 그냥 카피를 하시고 끌어서 위에 두신 다음에 바꾸시고 그리고 색상을 컨트롤 L 색상을 좀 더 바꾸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렀습니다.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한 번 더 레이어 복제를 한 다음에 자, 컨트롤 T를 또 한 번 누르고 크기를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입체감이 드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다 약간 반사광까지 부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패널로 가셔서 이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N을 눌러서 하얀색으로 칠하신 다음에 컨트롤 L 전에 컨트롤 Alt R을 눌러서 패더 값을 줍니다. 패더 값을 주셔서
적당히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L 이런 식으로 반사광이 입혀졌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요거에 살짝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패더 값을 주셔야겠죠. 패더 자 10 패더 10을 주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고 약간 조금 모양이 안 좋다 싶을 땐 이런 식으로 직접 트랜스폼 툴로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어 모드를 V를 누르고 Shift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쓰시지 않고서도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V를 눌러서 선택 도구로 놓으시고 Shift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입니다. 자, 그럼 선택 혼합 모드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버레이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테두리 부분을 살짝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이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삭제를 한 다음에 Alt 컨트롤 R을 눌러서 그냥 이 상태에서 패드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선택 영역 반전을 시키고 자 이런 한 번 더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자리만 반사광을 한번 주어봤습니다. 가상자리만 반사광을 주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3D 오브젝트를 갖다가 복제를 하시고 복제된 것을 갖다가 변형을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형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약간 UFO적인 그런 모양의 UFO 모양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자, 한 번 더 복제를 하셔서 자, 복제를 하셔서 이거는 가려 보겠습니다. 복제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하실 때 꼭 여기 보세요. 이제 그룹 자체가 선택이 되었죠. 레이어가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룹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입체감이 있는 대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자,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다양한 느낌이 드는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픽셀이 깨져 보이는데요. 아까 이 모양을 변경을 할 때 과도하게 변경을 해서 그랬습니다.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 굳이 이걸 갖다가 쓰신다 그러시면은 확대를 하시고 자 확대를 하시고 세밀하게 브러쉬로 갖다가 찍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약간 뭐 어색한 부분 또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형도 여러분들이 입체감을 주는 객체로서 웹사이트 같은 곳에 버튼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바로 쓰기에 적당한 그러한 3D 객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의 디자인에서 3D 효과를 낼 때 가장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레이어 스타일만 좀 다를 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입체감이 있는 세련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에 백그라운드를 깔았는데 백그라운드 색깔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회색에서 완전히 검은색이죠. 그러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을 해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각형입니다. 거기다가 효과만 적용을 했고요. 자, 거기다가 해제를 해보면 이 아랫부분에 반사광이 입혀지도록 제가 또 하얀색으로 불투명도 5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반사광을 입혔고요. 자, 이 레이어 1의 이 경사와 엠보스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 자, 보시면은 지금 내부 경사로 되어 있고요. 깊이가 491입니다. 그리고 크기 8픽셀. 중요한 게 지금 광택 윤곽선이라고 해서 이러한 커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밝음 영역 모드가 스크린 값인 거는 뭐 디폴트 값인데 18%로 잡혀 있고요. 불투명도도 74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레이어 스타일이 까다롭게 잡혀 있긴 한데 제가 뭐 실수를 하면은 요걸 그대로 보면서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Alt 엔터를 눌러서 색을 칠하시고 경사와 엠보스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윤곽선도 없습니다. 자, 경사와 엠보스를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오버레이로 해서 약간 어두운 톤의 색상을 입힌 다음에 경사와 엠보스에 가셔서 전체 조명 사용에 항시 체크를 해지해 주세요. 이거 크기를 조정하시고 자, 이거를 빼주시고 그리고 광택 윤곽선을 아까와 같은 요런 것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시면은 뭐 거의 됐네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크기도 좀 조정을 해보고요. 깊이도 적당히 조정을 해봅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치를 변경을 하시면서 지금 뭐 보기에 딱 좋다 하실 때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해서 저거 값, 불투명도 값도 좀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조금 얼추 비슷하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한번 따라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다가 반사각만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반사각만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선택을 하시고 Alt ST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딱 요 안쪽 윗부분의 면에만 선택이 되도록 하시고 Ctrl Alt를 눌러서 흰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런 식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어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모드에서 검정색이 선택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불투명도 적당히 조정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하게 입혀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버튼이나 내비게이션 바에 쓰기에 적당한 3D 객체를 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어 분석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분석을 해보시면 배경 보시면은 자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에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어두운 회색으로 변하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널널하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 위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입혔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경사와 엠버스,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었고요. 자, 그림자 효과를 보시면은 자, 스프레드가 3 정도 맞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입니다. 경사와 엠보스를 살펴보면은 전체 조명 사용하기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꼭 전체 조명 사용하기를 해지를 해주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부 경사 각도 자, 디폴트 값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입혀졌고 이 위에 보시면은 자, 요 레이어 마스크를 해지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패턴을 입힌 것입니다. 패턴.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L, Alt 컨트롤 Shift N을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 Alt N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히시고 그리고 노이즈를
추가하랍니다. 예, 단색으로 놓으시고 양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필터로 가셔서 흐림 효과에서 동작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도 적당히 조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질감의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여기서 뭐 이렇게 반전 컨트롤 I를 눌러서 반전을 했습니다. 자, 반전을 주시면 뭐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텍스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밝기를 조정을 하면은 뭐 거의 비슷한 얼추 비슷한 그런 느낌의 텍스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레이어를 덧입히고 보시면은 요 아래 바닥에 반사되어 보여지는 듯한 이런 느낌의 효과는 자,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 선택 요걸 갖다가 카피를 하신 다음에 효과를 낼 수가 카피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요 부분만 보여지도록 하고 Alt, Ctrl, Shift, E를 눌러서 레이어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이시게 되시는 요 레이어가 다 병합이 된 겁니다. 요 위에 레이어 9번에 그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서 세로로 뒤집기를 누르시고 자, 바닥에 맞춰 주신 다음에 Ctrl 엔터를 누르시고 Ctrl T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자, 이걸 뭐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Ctrl 엔터. 한번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레이어 그라디언트가 까만색에서 하얀색으로 되도록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자 레이어 그라디언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효과. 그리고 여기다가 더 붙여서 불투명도까지 좀 변경을 해주시고 20% 정도 16%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반사되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인터페이스의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